연방농무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11월에 식량 지원금 혜택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퀸즈 YWCA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치축제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주지사, 주의원 등을 선출하는 올해 본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약 8만 명이 참여하는 등 기록적인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연말 명소인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연방농무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11월에 식량 지원금 혜택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식량 지원금 자금이 바닥났다며 현재로서는 11월 1일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4,100만 달러의 자금을 긴급 투입해 뉴욕 주민들의 푸드스탬프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컬 주지사는 식량 지원금 중단을 철회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푸드스탬프를 지급하는 바탕이 되는 식량 지원금 지급 중단이 현실화되자 연방하원의 민주당 의원 200명 이상은 지난 24일 농무부의 비상예비 자금을 사용해 11월분 식량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농무부 측 내부 메모에 따르면 농무부에서는 비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약 300만 명, 뉴저지주는 약 80만 명의 저소득층이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200만 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약 8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퀸즈 YWCA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치축제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퀸즈 YWCA는 25일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로 3회째 김치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직접 김치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김치를 흰쌀밥과 보쌈에 싸서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분들이 참 많이 오셨고 이세들이 많이 오셨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아는 분들이 아니고 다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배워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날씨도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로 다 완벽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 론 김 뉴욕 주하원 의원과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도 참석해 김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며 서로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 우리 한인 문화가 미국 문화가 됐습니다. The Korean culture is part of American culture now. When I was a kid, I used to bring kimchi products. I used to get made fun of. I used to get bullied because it was like stinky and people don't know what it was. But now in one generation, we can embrace not only kimchi, but other cultures like the Korean culture. And that's what makes Flushing, the YWCA so special. Nowadays, it's more important for people to understand that there is different cultures out there, diversity, and that brings along with it great food. So it's good that, it's an introduction. Even though I don't think kimchi needs an introduction, I believe nowadays a lot of people know kimchi. They love to eat kimchi. But it's always good to spread the word and let everybody know. 김치 만들기 외에도 퀸즈 YWCA는 마당의 한복 체험, 공기놀이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주지사, 주의원 등을 선출하는 올해 본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약 8만 명이 참여하는 등 기록적인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조기 투표 첫날 뉴욕시에서는 총 79,409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첫날 기록의 5배, 지난 6월 예비선거 첫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로별로는 맨해튼 24,046명, 브루클린 22,105명,
퀸즈 19,045명, 브롱스 7,793명, 스태튼 아일랜드 6,4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체 투표 참여자는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투표 둘째 날인 26일에도 열기가 이어지며 이틀간 투표자 수는 16만 4천여 명으로 4년 전 첫 주말 대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주말 동안 한인 커뮤니티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는 26일 퀸즈 플러싱의 머레이 힐 H마트를 찾아 한인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뉴욕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치안이라며 대중교통 범죄 예방을 위해 5천 명의 신규 경찰을 배치하고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수산물 코너에서 한국산 활어를 직접 잡아보고 현장을 찾은 한인, 중국인, 인도계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으며 친근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는 브롱스와 퀸즈 등지에서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26일 퀸즈 포레스트힐에서는 집회를 열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 등 진보 거물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연말 명소인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동산 기업 티시먼 스파이어는 2025년 록펠러 센터 트리가 뉴욕주 이스트 그린부시에서 온 75년생 노르웨이 전나무라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트리는 높이 75피트, 폭 45피트, 무게 11톤에 달하며 러스 가족이 기증했습니다. 기증자 주디 러스는 이 나무가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트리는 11월 6일 베어낸 뒤 약 210km를 이동해 11월 8일 맨해튼 록펠러 센터 광장에 설치됩니다. 이후 약 5만 개의 LED 조명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300만 개가 박힌 900파운드짜리 별로 장식될 예정입니다. 공식 점등식은 12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NBC의 크리스마스인 록펠러 센터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1931년 건설 인부들이 처음 세운 트리에서 시작된 이 전통은 올해로 92년째를 맞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트리는 제재소에서 가공돼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의 주택 건축 자재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뉴저지주 포트리 지점을 시작으로 동부시장 공략을 시작한 CBB뱅크가 내년 4월에 뉴욕 플러싱의 지점을 열 예정입니다. CBB뱅크는 지난 20일자로 연방준비은행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지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4월 말 전에는 플러싱 지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지점은 H마트 등에 있어 한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쇼핑몰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CBB은행의 지주사 CBB뱅콕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CBB은행은 455만 달러 분기별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에 440만 달러 대비 3.4% 증가한 것입니다. 올 3분기 기준 총자산은 19억 6,244만 달러로 새로운 이정표인 20억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 이용객이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전철이 지난 22일 452만 명, 23일에는 455만 명을 실어 나르며 이틀 연속 45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12일의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뉴욕 대중교통의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MTA의 터치형 결제 서비스 옴니는 누적 이용 30억 회를 돌파하는 등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전철 버스 결제의 87%가 옴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기존 메트로카드는 판매가 중단됩니다. 옴니는 선불 충전 없이 일주일 동안 12회 요금을 내면 이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페어캡 제도를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익스프레스 버스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접촉식 신용카드와 디지털 지갑으로도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MTA는 모든 472개 전철역에 옴니 카드 판매기를 설치 중이며 이번 전환으로 매년 약 2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대중교통은 뉴욕의 생명줄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세력을 키운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자메이카를 향해 북서진하면서 중남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26일 멜리사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력을 강화했으며 27일 밤이나 28일 아침 자메이카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륙 전에는 최강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ABC 방송은 멜리사가 1988년 길버트 이후 37년 만에 자메이카를 강타하는 최강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동 속도가 느려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타임스는 NHC 예보관을 인용해 멜리사가 상륙 전 정체 상태에 머물며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남부, 자메이카 동부에 최대 760mm의 폭우를 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 통신 두절, 도로 붕괴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멜리사는 자메이카를 통과한 뒤 쿠바로 향할 가능성이 크며 미 해군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서 수백 명을 긴급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방한 기간 동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며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쪽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문점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29에서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전부터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거래를 시작하기에 꽤 큰 사안이며 협상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한국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에 더 쉽게 데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그들을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미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 주 내로는 끝나지 않더라도 큰 틀은 이미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기로 한 결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자 사설에서 백악관은 과거의 박물관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 미국의 위대함을 유지하려면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거를 밀어붙인 점을 들어 강력한 지도자는 화석처럼 고착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칭송했습니다. 또한 다음 민주당 대통령도 결국 이 연회장을 반기게 될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 내부의 반대 입장을 임비 현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건물 개발 감독 기구를 공화당 성향 인사로 채우고 철거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워싱턴 포스트는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으로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동안 1976년 이후 대부분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진보적 일간지였음에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백악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점심값이 급등하면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거르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케이터링 플랫폼 이즈케이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풀타임 직장인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주 1회 이상 점심을 거른다고 답했습니다. 점심을 사 먹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작년 주당 $88에서 올해 $108로 약 22% 증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점심값이 너무 비싸 직접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예 점심을 건너뛴다고 말했으며 84%는 끼니를 거른 뒤 행거 현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거는 배고픔과 화의 합성어로 배고픔 때문에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행거를 경험한 직원들은 업무 완료 시간이 늘어난다, 실수를 더 많이 한다, 업무 품질이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점심값 부담이 커지자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할로윈 시즌을 맞아
사탕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의 약 4배 수준입니다. 이번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원료 가격 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콜릿 제품의 핵심 원료인 코코아는 최근 수년간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일부 제과업체들은 코코아 함량을 낮추고 설탕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상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허쉬는 지난 5월 소매업체의 포장 구조를 조정할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은 2023년 61% 올랐고 지난해 178% 급등했습니다. 올해 46% 하락했지만 제조업체들이 과거 고점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에너지, 포장 비용까지 오르면서 초콜릿 제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관세도 초콜릿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초콜릿 전문점 주인 티아나 영은 관세가 생산 비용 전반에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전미제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할로윈 초콜릿 사탕 지출은 74달러로 전년보다 2.2% 늘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지난 24일부터 기존 시속 25마일이었던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를 15마일로 낮추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 지역 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트래블마트 2025 오텀 이벤트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 프로모션과 함께 푸짐한 경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멕시칸 푸드 체인 업체 치폴레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잔액 $10 미만의 기프트 카드를 현금으로 환불받지 못하도록 한 소비자 소송에 대해서 합의했으며 총 배상액은 $24만 6천 달러의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으며 버스 요금도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직접 결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인공지능 부문에서의 직원들 약 600여 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구조조정은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초지능 연구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 연도에 초과 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며 1인당 1만 대만 달러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프랑스의 국가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재정적자 확대와 정치적 불안정이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항공사가 11월 1일까지 항공보안 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주의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1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